내 이름은 엘사. 왜 조지? 놀러 오라고? 여기 볼 일은 다 끝났으니까 갈게. 야, 남자 돌려막기냐? 역시 엘사는 엉덩이가 가볍다니까. 스웨덴의 밤을 누비는 여자다. 헌팅 같은 걸로 만난 남자랑 거의 매일 밤 사랑을 나눈다. 방금까지 누구랑 있었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됐고 빨리 해. 그렇게 밤놀이를 함께한 남자는 300명을 가볍게 넘겼다. 난 어쩌다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 되었나. 엘사다. 말 걸어봐. 남자라면 누구든지 대환영이래. 싫어. 쟤랑 자면 거기 병 없는다더라. 그건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학창시절 주변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을 했었는데 요즘 생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렇지. 나도 둘째 날이 제일 힘들더라. 생리 난 아직 안 하는데. 주변 학생들과 발육 상태에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17살이 되어도 초경이 시작되지 않자 엄마와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이 자세 창피해. 진정하고 들으세요. 그리고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엘사 양이 월경을 하지 않는 건 자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엄마도 나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의사는 충격받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했다. 난소나 난관 질은 확인이 됩니다만 자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뮬러간 무발생 증후군이라는 질환입니다. 잠깐만요. 자궁이 없다는 말에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다. 이 질환은 자궁과 질의 일부분 또는 전체가 선천적으로 결손된 질환으로 4,500명 중 1명의 비율로 나타난다고 한다. 태아기의 생식기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병이지만 정확한 원인은 불명. 내 경우는 자궁이 아예 없는 상태라고 한다. 자궁이 없다. 그 말인즉슨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얘기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집에 돌아와 난 방에 틀어박혀서 울었다. 엄마도 자책감에 빠져서 울고 있었다. 그런 몸을 가진 난 언제부턴가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엘사, 어딜 가는 거냐? 무슨 상관이야? 내버려둬!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가족이라는 둥지를 부수는 존재가 된 것만 같아서 집에 있어도 가시방석이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 집을 나와 자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 유흥을 즐기기 시작했다. 오늘 클럽 가서 놀자. 좋아, 가자. 임신이나 출산만이 행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마음을 다잡고 대학 생활을 마음껏 즐겼다. 임신을 못하니까 오히려 안심이라며 아주 자유롭게 놀았다. 오늘 밤 같이 놀래? 적극적인 여자네. 좋아, 우리 집으로 가자. 오늘 정말 재밌었어. 너 진짜 잘하더라. 어떤 날은 하룻밤에 7명의 남자를 상대한 적도 있었다. 그렇게 매일 밤 남자들과 놀아놨더니 왜 그래? 임질이네요. 사고 쳤네요. 성병까지 걸리기도 했다. 엄마는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도 했지만 애도 아닌데 몇 번씩 전화하지 마. 엘사. 가족한테 오는 전화는 무시하고 난 노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리고 사회인이 되어서도 클럽에서 남자를 만나는 생활을 이어갔지만 야, 너 괜찮다. 아무나랑 찾는 엘사잖아. 난 성병은 싫다고. 이제 다 나았다니까. 하지만 나쁜 의미로 유명해진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다. 그렇게 다른 사람 손길이 그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늘 여기서 점심 먹던데 이 주변 회사 다녀? 저쪽 뒤에 있는 건물에 있는 회사야. 난 그이 필립을 만나게 되었다. 옆 건물에서 일하는 필립은 지금까지 내가 놀아나던 남자들과는 달랐다. 옆에 앉아도 돼? 오늘 바람이 차네. 당연하지. 엘사, 사랑해. 필립, 나도 사랑해. 그런 그에게 반해 만나기 시작했다. 성실한 그와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지만 나에게는 그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 나는 아이가 생기면 축구를 가르치고 싶어. 그렇구나. 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의 바람을 이루어줄 수 없다는 괴로움이 가슴에 사무쳤다. 하지만 그는 나와 함께하는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엘사, 나랑 결혼해 줄래? 필립, 사실 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야. 그러니까 당신이랑 더 이상... 난 내 몸 상태를 털어놓고 이별을 고했다. 그의 미래를 위해. 잠시 침묵한 후에 그는 나를 가만히 껴안으며 입을 열었다. 그렇구나. 내가 눈치채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난 네 남편이 되고 싶어. 그는 그래도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난 너무 기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와 결혼하기로 했고 그가 원하기도 해서 난 오랜만에 본가로 돌아왔다. 오랜만이네. 나 그이랑 결혼하려고. 엘사. 그렇구나. 응, 잘 됐어. 오랜만에 만난 가족은 내 행복을 빌어주었다. 하지만 그의 아이를 품을 수 없다. 그 사실을 마음속에 응어리로 품고 지내던 어느 날, 엘사, 내 자궁을 줄게.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헐레벌떡 우리 신혼집으로 달려왔다. 난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내 자궁을 이식하면 너 아기 가질 수도 있대. 엄마 자궁을? 엄마 말로는 최근 예태보리 대학병원에서 가족에게 자궁을 이식받아 출산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장기 이식 수술은 두 사람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된다. 아니, 그래도 괜찮아, 받도록 해. 난 이미 널 낳을 수 있었잖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 차례야, 엘사. 엄마는 날 똑바로 바라보았다.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더니 엄마는 너에게 그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로 자기랑 바꿀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고 했었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기회는 있는 거니까 해보자. 부모님은 망설이는 날 힘껏 응원해 주었다. 난 그날 밤 필립에게 자궁이식 얘기를 전했다. 이식이 실패할 수도 있고 무사히 출산이 가능하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래도 난 시도해보고 싶어. 네 아이를 낳고 싶단 말이야. 그는 내 의견을 진지하게 듣더니 그 위험한 시도를 받아들여 주었다. 그 후 난 병원에 가서 자궁이식 수술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 그럼 난자 채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식에 앞서 체외 수정을 위한 난자를 채취해서 동결 보존했다. 그리고 엄마의 몸에서 자궁이 적출되어 나에게 이식되었다. 수술은 10시간이나 걸렸지만 내 체력으로 무사히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51살인 엄마 몸에는 수술이 큰 부담이 되어. 선생님, 어머님 심박이 불안정해요. 뭐라고? 엄마, 상태가 악화되었다. 어찌어찌 고비는 넘겼지만 엄마, 정신 차려. 엘사, 엄마는 괜찮으니까 네 몸 먼저 챙겨. 수술 계속해야 하잖니. 수술로 체력이 소진되어 얼굴이 홀쭉해졌다. 난 그 후 이식한 자궁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년 정도 상태를 지켜봤고. 괜찮아요. 수정란을 자궁에 이식하죠. 네. 체외 수정란을 자궁에 이식했다. 그리고 엘사, 축하해. 임신 성공이야. 정말로 수술이 잘 됐구나. 난 아이를 품는 것을 성공했다. 이렇게 우리 아이는 엄마에게 받은 자궁 안에서 무사히 자라서 건강한 남자아이야. 정말 태어났구나, 우리 아기. 임신 37주 차에 난 제왕절개로 무사히 출산을 해냈다. 분만실에 있던 의료진이 우렁찬 박수를 보내준다. 다행이야. 엘사, 수고했어. 고마워. 내 손을 꼭 잡고 부모님도 필립도 눈물을 흘렸다. 내가 있었던 자궁에서 태어난 아들, 두 가지 의미로 강한 유대감을 느꼈다. 눈이 너를 쏙 빼닮았어. 입은 당신 닮았네. 괴로웠던 과거도 오늘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여길 수 있었다. 이 아이를 낳게 해준 자궁은 몸에 무리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적출했지만 네가 내 뱃속에 있던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어. 그래도 과학의 힘과 가족의 헌신으로 현실이 된 내 꿈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